올라, 노란의 심야방송 신방입니다. 잠 못 드는 밤 맞나요? 오랜만이죠. 노란의 신방 유일한 DJ 노라입니다. 제가 신방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여긴 약간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덜 부담스럽고, 그리고 또 목소리로만 되어 있는 콘텐츠다 보니 조금 만들기도 간결하고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요즘엔 잠 못 들 일이 없어서 신방을 찍지 못했어요. 일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 못 들 일이 없는 거예요. 거의 월화수목금은 정말 기절하다시피 자는 것 같고, 그리고 토요일이랑 일요일도 거의 쥐죽은 듯이 제가 잠이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 못 찾아오고 있다가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 한 분이 그런 글을 남겨주셨어요. 혹시 이 신방을 들으실지 모르겠으나 되게 자기 전에 잘 듣고 있다. 그래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. 왜냐면 이걸 누가 기다린다고 생각도 안 해봤을 뿐더러 올리기는 하지만 그냥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나 되게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풀어야겠다. 이런 느낌의 콘텐츠였는데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다니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분을 위한, 저희 올라노라는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는 방송. 제가 항상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전부 다 보고 있다는 점,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것들은 하나하나 다 보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또 해드리면 좋을까 싶었는데, 저는 또 신방에서 되게 저의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들, 혹은 뭔가 좀 민감한 이야기들 같은 거를 다루는 게 참 좋더라고요. 왜냐면 이게 얼굴이 또 나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좀 제가 물론 솔직하지만 표정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의 온전한 내 모습, 뭔가 그런 거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신방을 참 좋아해요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멘탈 관리 방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왜 멘탈이냐? 제가 참 이 분야에 관심이 정말 많아요.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스스로 엄청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남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예민함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한테 엄청 예민한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가지 예로, 저는 어떤 새로운 환경 이런 곳에 가면 항상 이렇게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돼요. 정말 많이 먹어도 거의 소화를 잘 못 시켜요. 이게 제가 뭔가를 신경 쓰거나 어떤 거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를 거기 쏟아붓는 편이고, 거기에 되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편?
그래서 몸의 모든 에너지가 좀 그런 저의 스트레스 관리 이런 쪽에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소화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 뭐 살도 많이 빠지고 식욕도 되게 줄어들고.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PT 등록하려고 이제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뭐 미리 상담만 받고 이제 좀 한 3, 4주 뒤에 시작을 하려고 좀 PT샵을 알아보러 갔다가 우연찮게 몸무게를 쟀거든요. 근데 또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. 왜냐면 지금 이제 회사 새로 들어간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고, 그래서 요즘에도 되게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. 저는 약간 평소에 원래 이런 거에 엄청 관심 많거든요. 뭔가 사람 심리라든지. 근데 또 그런 거에 왜 관심이 많아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스스로 저를 잘 이해하고 싶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남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그렇게 예민하지?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너는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지?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되게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됐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요새 전 자기 전에 그 심리학 관련된 거 맨날 틀어놓고 자거든요. 상사 앞에서 쫄지 않고 말하는 뭐 이런 것도 듣고 그러는데 참 어렵죠. 멘탈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. 왜냐면 환경이라는 거는 물론 운이 좋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도 하지만 뭐 27년? 얼마 안 된다면 얼마 안 된 인생이지만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낀 거는 거의 대부분이 운인 것 같고, 그 환경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쨌든 적응하고 또 살아가야 되니까 스스로의 멘탈을 지키는 나만의 방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오늘 그래서 2가지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, 버티는 것과 버티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기준이 있어요. 저한테는 제 멘탈을 관리하는 기준이 딱 있는데, 버텨야 하는 부분 그리고 이건 버티지 않아야 하는 부분, 전 이렇게 사안을 2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면 버티지 않아야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, 제가 이건 정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한 3년 전? 2년 전? 2년 전인가? 3년 전? 2,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, 맨 처음 막 이제 사회생활에 나갔어요. 그래서 정말 진짜 신입 오브 신입이었으니까 정말 열정도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뭐라도 해보겠다. 나 진짜 그 구호 있잖아요. 신입들이 하는 구호.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뭔가 이런 상태로 제가 첫
직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상사분께서 굉장히 그 마케팅적으로는 엄청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약간 저랑은 안 맞는 좀 세게 사람을 가르치고 뭔가 공격적으로 배우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이 좀 배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약간 내 인격이나 이런 걸 존중해주지 않고 뭔가 그런 굉장히 반복되는 언행이라든지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뭔가 그런 게 약간 반복되는 회사에 제가 우연찮게 그것도 신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뭐냐면 신입 때는 경험이 없잖아요.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질 않아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뭐 비단 회사 생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. 처음이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대부분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때도 그냥 버텼거든요. 처음에 버텼는데 제가 언제 딱 이게 아니다라고 느꼈던 게 전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공황장애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걸 안 믿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믿지 않는 거죠. 뭐 워낙에 나는 뭐 멘탈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말 정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심지어 멘탈도 너무 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사회 나가 보니까 그냥 저는 완전 유리 멘탈이고 완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뭐 대학교 때 이렇게 뭔가 내가 겪었던 혹은 뭐 초중고 시절 학창 시절에 겪었던 물론 정말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정말 사회는 칼바람이 부는 곳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혼이 났는데 혼이 너무 심하게 나다 못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냐면 그냥 이 자리에서 토를 해야겠다. 이 자리에서 당장 토를 안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. 숨이 아예 안 쉬어지고 정말 그냥 그 이명 같은 게 딱 들리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당장에 아무것도 못하겠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제 상태가 약간 겉에서 보기에도 좀 심각했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상사분께서 저를 혼내시던 상사분께서 혼내시다가 이제 중간을 하고 좀 뭔가 마음을 추스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나가셨어요. 제가 너무 이렇게 사색이 되어 있으니까. 그때 이제 집에 가면서도 지하철에서도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경험을 몇 번 겪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러다가 사람이 공황장애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구나. 그냥 이러다가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내가 정말 정신병을 얻을 수도 있겠다. 그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한 10일 정도를 일을 하다가 그만뒀어요. 뭐 이제 제 콘텐츠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던 그런 회사였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 첫 회사가 그랬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주변에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도 좀 버텨봐.
아직 처음이라 그래. 그 상사분이 너랑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. 이런 이야기를 되게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, 그 정도면 진짜 그만둬라.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많았는데, 저는 결론적으로 만약 거기를 조금만 더 다녔어도 바로 공장에가 왔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버티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약간 고민이 되잖아요. 아마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올 건데 진짜 버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아니다 싶은 상황에서 내가 너무 죽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버티지 말고 저는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그때 만약 그냥 거기 계속 다녔으면 제 인생이 행복했을까요? 글쎄요. 전 저를 잃어버리고 그냥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봉급받아 사는 직장인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조금만 더 참자, 조금만 더 버텨보자 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게 제 멘탈 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포기할 때를 알고 포기를 하는 거.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사실 저희가 다 잘할 수 없잖아요. 다 잘할 수도 없고,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다른 사람 모두가 버틴다고 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나라는 사람은 정말 고유한 인격체고 다른 사람이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나는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버틸 만한 상황이 나한테는 정말 죽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일 먼저 버티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. 그러면 버텨야 하는 것 버텨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. 또 인생이란 게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이거 버티면 안 돼. 이거 그냥 포기할 줄 알아야 돼. 하는 일들만 또 있으면 참 편하겠죠. 내가 싫은 일, 하기 싫은 거 다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.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잖아요. 좀 버텼을 때 괜찮아지는 것들도 있고 버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버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? 에 대해서 말해볼게요. 저는 약간 제 성격상 고민이 되면 버텨요. 그 일전에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좀 고민이 안 됐거든요. 이건 버틸 수가 없어. 그러고 끝이었어요. 근데 좀 버틸 만한 상황들은 이런 것들. 1번, 2번, 3번은 나한테 좋은 거야. 근데 4번, 5번, 6번이 나한테 너무 안 좋은 거잖아. 이런 상황들. 내가 얻어가는 게 확실해. 대신 내가 잃는 것도 확실해. 그래서 내가 조금 고민이 될 때. 그럴 때는 버티다 보면은 좀 항상 결과가 참길 잘했다.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처음이라 서투른 거? 뭐 잘 못하는 거.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너무 없는 거. 그런 것들은 좀
좀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게 되는 것들도 있고 적응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뭐 관계 속에서 혹은 실력이 성장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버티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공부도 그렇고 내가 얻는 게 분명하다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버텨보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사실 버티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. 쉽지 않지. 일단 말부터가 버티는 건데. 존버잖아, 존버.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제가 스타트업 다니면서 가장 배웠던 점이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. 스타트업들을 보통 문제 해결 기업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. 뭐 어디선가 이게 불편한데 소비자가 어떤 게 불편한데 세상에서 어떤 게 불편한데 필요로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.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해결책도 있다는 거다. 물론 그걸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해결책이 존재한다. 그래서 내가 버텨야만 하는 상황에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인식인데요. 스타트업도 똑같이 처음에 문제 인식을 잘못하게 되면 해결책도 엉뚱한 해결책이 나와요.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.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죠. 저도 모르고 잘. 그래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제가 바꿀 수 없는 것 이렇게 보통 두 가지를 나눠보는 편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멘탈 케어를 해요.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서 대입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. 사실 해결책이란 것도 대입을 해봐야 이게 진짜 해결책인지 오답인지 알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대응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보고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 이런 걸 할 때 멘탈 케어는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뭔가 좀 많이 놀았거든요. 막 페스티벌 가서 춤도 추고 아니면은 여행 가서 힐링하고 친구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좀 멘탈 케어가 됐는데 요새는 또 못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요즘 명상에 빠졌어요. 여러분 혹시 명상 해보셨나요? 제가 너무 이제 일 관련된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사회생활이 다 힘들잖아요.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추천을 해줬어요. 내 지인 중에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너무 좋다고 하더라. 되게 힐링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. 그래서 추천을 해줘서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명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
뭐 어떤 문제를 떠올리세요? 뭐 이런 그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.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뭔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세요. 혹은 감각에 하나하나 집중을 해보는 거죠. 내가 지금 누워있는 침대의 감각, 또 내 손끝의 감각, 아니면 이 방의 온도, 습도, 혹은 나의 호흡, 숨을 들이쉴 때, 그리고 숨을 내쉴 때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비워내는 과정이거든요. 이게 좋은 점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걸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. 사람이니까. 그럼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면 쉬어야 될 상황에서 온전히 쉬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, 그럼 또 나쁜 컨디션으로 또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또 스트레스를 받고, 이게 되게 악순환이잖아요. 그래서 잠깐 그거를 가위로 탁 잘라주는 거죠. 그래서 왜 그 코끼리, 보라색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보라색 코끼리가 떠올랐잖아요.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 이런 고민 갖지 말자,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자, 혹은 나 이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 감각이나 호흡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명상이 주는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새 좀 명상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덕질? 저는 막 누구를 조금씩 이렇게 막 팬으로서 좋아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진짜 음악이 엄청나게 힐링이 되는구나,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구나, 이걸 처음 알았거든요. 아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제가 10cm 권정열 씨 팬인데 항상 권정열 씨 이제 노래 스트리밍을 해놓고 듣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. 어떤 상황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.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. 광고가 막 세팅 안 돼서 안 돌아가. 화가 났는데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. 이렇게 되더라고요, 사람이. 참 신기하죠. 그래서 제가 요새 도움을 받고 있는 멘탈 케어 방법은 명상과 덕질,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.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저도 아직까지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. 그리고 이런 멘탈 케어 방법들도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풀렸어, 기분이 좋아졌어, 이런 것들도 내 삶의 책임감이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수록 그 정도의 방법으로 해소가 안 될 때도 있고,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
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받아들이되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죠. 나 스스로를 위해. 그래서 제가 정말 외부 환경에 굉장히 예민하긴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건 내 스스로의 감정 혹은 내 스스로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. 한 번밖에 물론 뭐 환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살지 못하는 인생 좀 건강하게 살면 좋잖아요. 몸도 그렇지만 마음이 우울한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멘탈 케어 방법이 있으신가요? 저 신방 하는데 제가 원래 평소 같으면은 막 얘기하다 보면 신나가지고 이 얘기도 해줘야지 저 얘기도 해줘야지 뭐 이런 스타일인데 와 정말 요새 제가 피곤하긴 한가 봐요. 이거 이제 끝날 때쯤 돼가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. 뭐 눈이 꼼뻑꼼뻑 감겨서 요즘 제 힐링은 잠이 보약이다. 잠을 좀 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오늘은 이거 다 듣지 말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.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잘 먹고 잘 자는 거. 그리고 또 요즘은 건강한 거.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? 날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.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. Buenas noches.